조부모가 돌아가셔야 발복하시는 분이 있어. 이거는 사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. 직업적으로도 자식보다 월등하신 분들이 있어. 격상이 되는 거지. 재벌가 집안들의 아들 이런 느낌인 건가요? 뭐 왕만이시고 뭐 이런 건지.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. 그건 태생의 그 지랄로 생겨 처먹은 거. 선생님, 네. 이번엔 진짜 신비로운 주제를 가졌습니다. 부모가 돌아가셔야 발복하는 사주팔자가 있을까요? 사주팔자가 딱 있다고는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오. 그 사주팔자에 너는 부모가 죽어야지 이거는 아니야. 근데 보면 내가 가끔 부가 굉장히 왕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. 네.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유난히 살기를 띠고 있으면서 부가 왕한 사람들이, 큰 사람들이 있거든.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잘 풀려.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잘 안 풀리시고 답답한 사주들이 많아. 그렇게 나쁘다기보다 굉장히 답답한 사주에 속하는 편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가끔 내가 그런 말을 해. 이 집은 모친 열애가 일찍 가셔야 발복할 집이다 라는 말을 하고,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선생님들 있지. 네. 끝까지 이제 선생님을 하시면 괜찮은데 하다가 중도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. 특히 옛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,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돌아가셔야만이 또 풀리는 자식들도 있어.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가 돌아가셔야 자식이 발복하는 자식들이 분명히 존재해요. 선생님, 그러면은 그게 대대로 내려오나요? 아, 그렇진 않아요. 딱 그 자리에서만 걸리는 거야. 어떤 분은 조부모가 돌아가셔야 발복하시는 분이 있어. 아, 근데 윗부모가 조부모가. 그렇지. 조부모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손주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. 그럴 때 여기는 조부모 자리 중에서 누가 돌아가셔야 이 집은 발복을 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. 뭐 어떻게 상관관계를 얘기해달라면 나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, 이거는 사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공수가 나올 때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지.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, 여기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야지 이제 자식들이 발복하겠다고 그러면 맞다고 얘기해. 근데 대부분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의 형상을 띠고 있었냐면 굉장히 사나웠다는 거야.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막 사나울 수도 있지만 직업적으로도 자식보다 월등하신 분들이 있어.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들이 있어. 부모가 너무 커도 자식이 안 풀린다는 말이 있거든, 옛말에. 그 말이 사실이에요. 부모의 기가 자식을 죽이는. 그렇지. 눌러버리는 예를 격상이 되는 들어서 거지. 재벌가 집안들의 아들들 이런 느낌인 건가요? 뭐 왕만이시고 뭐 이런 건지.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. 그건 태생의 그 지랄로 생겨 처먹은 거. 근데 봐봐봐. 삼성 제일 첫 번째 회장이 이병철 씨. 이영철. 이병철 씨, 그 다음에 이건희잖아. 네. 그 다음에 이재용이잖아. 네. 근데 이건희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. 근데 시대도 시대지만 이재용이는 이 두 사람하고 달라. 느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. 근데 이건희 씨도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. 아버지는 뭐야? 개발자야. 이건희는 뭐야? 그걸 잘 지켰어. 근데 이재용이는 뭐야? 모든 문제점을 지금 다 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중이잖아. 3대. 항상 옛말에 그러잖아. 부자가 3대는 못 간다. 그렇다고 삼성이 망한다는 건 아니야. 고비를 겪는 거지. 너무 큰 조부모였던 거야. 선생님,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를 그러면 나의 부모의 궁합으로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궁합으로 보진 않고 그 부모의 모든 면을 전체적으로 봐요. 일률적으로 일부러 보려고는 하지 않는데 부가 이상하게 클 때는 내가 봐. 그래서 부모가 어떻겠네요. 아까 친애처럼 우리 꼬꼬는 성격은 엄마를 쏙 뺐구나. 그게 나타난다는 거지. 근데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은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. 그러면 어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다는 거야. 오늘 주제 좀 괜찮지 않나요? 모르겠어. 그건 네 생각이고.